이제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그런 예측 미스가 그냥 이제 불만 사항이잖아요. 내가 한참 이거 즐겨야 되는데 갑자기 서버 내려가 있고 점검돼 있고 출시 전략이 다이렉소프트가 터지는 날에 출시를 한다. 함부로 도전하시면 이제 감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영업력도 있고 그래서 뭐 퍼블리셔나 투자사도 많이 만나고 했어요. 네. 그러나 계약이 되지 않는 거죠. 원래 계약이 힘들지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인디들이 방금 눈치 보듯이 장르를 정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왜냐면 그냥 자기 소신대로 출시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냥 솔직하게 퍼블리셔한테는 왜냐면 이런 시간 소모하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저희 주위에도 있었고 네. 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거의 중착력은 거의 대부분 파국이거든요. 결국에는 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가당키 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리고 마케팅 하니까 그 예전에 모바일 게임 하실 때 독특한 마케팅 방법이 있더라고요. 마케팅은 제가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드는 예시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영끌전사라는 모바일 게임 만들었는데 그것도 뭐 아트가 없어가지고 뭐 사실 제대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특정 금액은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략 중에 제가 그걸 만들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전략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이렉소프트가 방치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디 사이드에서는 강한 인지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팬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영상 제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조금 엣지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했던 회사이고 지금도 뭐 물론 많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조금 아무래도 인디 사이드 좀 게임들도 많이 이제 퍼블리싱을 하시고 이제 뭐 개발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유저 수를 예측을 못했다든지 뭐 그런 문제겠죠. 이제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저기 MMO 서비스 했는데 서버 터졌다. 뭐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뭐 유구한 전통이니까. 이번에도 있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예측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그런 예측 미스가 그냥 이제 불만 사항이잖아요. 내가 한참 이거 즐겨야 되는데 갑자기 서버 내려가 있고 점검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끌전사를 출시했을 때 출시 전략이 출시 날을 정하는 게 원래 다른 사람들은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내가 이 날에 출시할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발자 그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이렉소프트가 터지는 날에 출시를 한다. 그러니까 다이렉소프트가 뭐 신작이든 뭐든 출시를 했을 때 서버가 터지는 날 네. 출시할 거다. 네, 그때 출시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실제로 D-Day가 왔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거를 왜 하냐라고 좀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그래 되면 당연히 이제 터지는 게 오후 늦게나 저녁 때나 아니면 저녁 늦게가 될 수도 있는데 유저가 들어와서 터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마케팅 비용도 하나도 없고 뭐 이걸 알릴 방법도 그렇게 딱히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글로를 끌든지 아니면 이제 그 유저들이 터진 다음에 새로운 이제 방치형 게임들을 방황할 때 예, 우리 게임이 노출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노출이 잘 되는 거는 신규일 때가 가장 노출이 잘 돼요. 모바일 플랫폼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노린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적중해서 그냥 소소하게는 벌었어요. 너무 독특하고 저도 듣다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가 사실은 많은 교훈도 있고 배울 점도 있고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워킹하는 방식이 아니죠. 왜냐면 다이렉소프트의 기술력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뭐 그런 이슈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나오고 난 뒤로는 이제 방치형에 대한 유저가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당연히 아트 그래픽도 좋고 서버도 안정돼 있고 컨텐츠도 많은 상황에서 이제 밸런스도 어느 정도 잘 잡힌 형태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체감도 줄 수 있는 거의 어째 보면 원래 방치형이 이랬어야지라는 이제 뭐 레퍼런스를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치형이라는 장르가 뭐 ADBC 나뉘는 것처럼 세븐나이츠 키우기 전후로 이제 저는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 전 세대에 이제 출시를 한번 해봤던 사람이라서 나름 재미를 본 거고 지금 혹시나 뭐 이 얘기 듣고 나도 한번 하시면 방치형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작은 MMORPG랑 똑같거든요. 그를 맞아요. 조작 체계를 가지고 있냐 없냐의 차이기 때문에 함부로 도전하시면 이제 가랭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MMO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뭐 경쟁에 대한 재미라든지 성장에 대한 재미라든지 그게 이제 굉장히 축약되어 있고 그게 컨텐츠나 이제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많이 보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우연적인 요소와 랜덤적인 요소 그다음에 이제 뭐 대박을 얻는 기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갖추고 있는 장점을 가진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현재 이제 예전에는 인디 사이드에서 사랑을 받았던 게 각자 이제 엣지가 있었어요. 뭐 그래픽 엣지가 있든지 아니면 뭐 유명 이제 IP. 예 IP라든지 IP를 허용해준 인플루언서 뭐 썩소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뭐 팬 게임처럼 해서 만들었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활용돼 있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몇 년 하다 보면 다 소재가 고갈이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형태에서 이제 완성도 있는 작품이 이제 세나 키우기가 나오고 나서 한 획을 그어버렸죠. 방치형은 이래야 돼라는 느낌. 우선 조금 돌아갔는데 네. 지금 인디 게임의 약간 생존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 아는 개발사가 리듬 게임을 만들고 있었어요. 조금 독특한 리듬 게임이었어요 처음에는. 도트가 없는 리듬 게임. 근데 노트가 없는 리듬 게임. 근데 이제 게임성을 검증하다 보니까 다시 노트를 넣게 되고 네. 하여튼 힐링적인 요소를 넣은 조금 아름다운 게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영업력도 있고 그래서 뭐 퍼블리셔나 투자사도 많이 만나고 했어요. 네. 그러나 계약이 되지 않는 거죠. 원래 계약이 힘들지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인디들이 방금 눈치 보듯이 장르를 정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왜냐면 그냥 자기 소신대로 출시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퍼블리셔라는 든든한 아군과 함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싶은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내 소신이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는 우리나라는 안 되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 저는 이제 퍼블리셔도 그냥 조금 유저 중에 큰 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디 개발하시는 분 중에 뭐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장성을 많이 고려를 하신다면 퍼블리셔의 마음이 안 들었다면 사실 이제 조금 사업적으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저도 이제 뭐 사업부 출신이지만 예, 가장 이제 한 문장으로 정통하고 있는 게 돈이 될까거든요. 그분 사업 부문이군요. 예, 그러니까 퍼블리싱도 가장 검토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게 마케팅적으로 워킹한다 뭐 아니면 사업적으로 워킹한다 뭐 두 가지 중에 한 개일 거잖아요. 회사 브랜드를 높일 수 있으니까 여기는 투자할 만해. 아니면 이게 돈이 되니까 투자할 만해. 두 가지 중에 한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그냥 제 생각이지만 네오위즈가 뭐 스컬이나 산나비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성공보다는 이제 좀 기업 이미지에 대한 전환이 저는 더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초기니까. 예, 초기니까 그런 걸로 뭐 인디 사이드도 이제 하고 상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잘 되면 좋고 이제 그러니까 원석 발견은 잘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인사이트가 높으신 분들이 만드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포터를 받았으니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저는 간다고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결국에는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도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높여줄 거야. 돈이 되면 돈이 될 거야.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퍼블리싱이 이제 결렬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퍼블리셔가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시장의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이제 유저군은 우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검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 그런 식의 생각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만나다 보면 네. 퍼블리셔나 개발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간극이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게임이 돈이 된다. 예. 우리 이 게임을 끝까지 만들 수 있다. 네, 개발사 입장이고 네, 퍼블리셔 입장은 이제 질문들이 팀원이 몇 명이냐 네, 부터 시작해서 뭐 개발 공정 그리고 이력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간극들이 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하나 더는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퍼블리셔는 훨씬 큰 걸 원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큰 걸 원하지만 깐깐하게 보고 네. 인디는 반대로 그 벌 수 있는 걸 깐깐하게 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회사가 뭐 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영리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아까 제가 두 가지 그거 꼭지로 말씀드렸는데 회사 브랜딩을 높일 거다 아니면 돈이 잘 될 거다 이거 두 가지는 굉장히 대척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거를 이제 성립시키는 거는 그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블리셔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 개발사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만한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금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를 개발을 완료할 수 있고 나온 내용들을 완수할 수 있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명분들을 찾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뭐 부족한 게 결핍된 것들을 퍼블리셔가 채워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저는 간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인터뷰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솔직하게 퍼블리셔한테는 개발사한테는 오픈해서 필요한 게 내가 뭐다. 왜냐면 이런 시간 소모하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왜냐면 이게 퍼블리싱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괴로워요. 왜냐면 길게 가면 몇 달 동안 만나야 돼. 개발은 하지도 못하고 관여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개발은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이제 계속 깎여 나가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제 뭐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다시 이제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 이제 내용 정리해서 또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로가 오픈돼 있으면. 맞아요. 그 자세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네, 이게 안 좋은 경우가 네, 남주긴 아깝고 내가 가지긴 싫을 때 네. 질질 끌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주위에도 있었고 네. 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거의 종착역은 거의 대부분 파국이거든요. 뭐 사실 이제 조금 더 암울한 얘기지만 그 경남 쪽도 이제 저기 게임 지원 센터에 계신 입주해 계신 분들도 좀 이제 경영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정리해고나 공고사직이나 이렇게 들어가신 이제 기업들도 계시고 이제 그 결국 이제 길질 끌어봐야 서로에게 이제 해피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그런 결단은 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다른 이제 게임 업계 계시는 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뭐 왜 그런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딱 하나야. 저기 결국에는 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나면 이제 그거를 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고 뭐 다른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그 더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거나 뭐 역량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주고 나고 없는 뒤가 없는 사람들은 왜 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고 나면 자기는 이미 껍데기밖에 안 남아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생각을 바꾼 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사람들이 공개를 잘 안 해. 그러면 아 여기까지인 사람이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껍데기밖에 없죠 그 순간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 되었으니까 뭐냐 이제 다시 채워야 돼요. 이제 저는 그거를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뭐 이제 뭐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지금 이제 좋은 기업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저기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저를 이제 패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좀 많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가당키 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이런 생각을 얘기하고 저런 생각을 얘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그것들을 다 줬을 때는 빈 껍데기가 되지만 그 빈 껍데기를 새로 채우려는 이제 저만의 원동력이거든요. 그게.
제가 인터뷰를 왜 요청드렸냐면 충분히 인사이트가 있고 약까운 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지방에 제가 또 있으니까 게임 개발에만 집중해 있는 대표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고, 뭐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춘절에 왜 90% 할인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게임사가 게임을 냈는데 그 서버 터질 때 왜 기다리는지. 그 다음에 데모는 왜 그 분량을 냈을 때가 좋은지. 근데 이런 부분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일을 할 때도 아까 조금 뭐 좋은 대접을 못 받은 이유가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다라는 주장은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반론들이 있을 거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뭐 님의 의견이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발을 빼다 보니까 뭐 약간 근거가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자신감이 좀 없다든지 뭐 그런 평가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뭐 그게 이제 근데 이젠 스탠스가 좀 바뀌신 거죠. 뭐 스탠스는 사실 바뀌진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인사이트를 줬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는 있죠. 하고 그냥 똑같은 스탠스는 저는 바뀌진 않았는데 이제 뭐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는 있기는 해요. 네.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제가 사실 게임 업계에 다녔을 때 뭐 게임 업계 원래 오고 싶은 게 게임을 좋아하고 저도 만들고 싶은 아주 단순한 이제 생각이었거든요. 저 그래서 뭐 일본 갔다가 와서 늦게 이제 게임 업계에 들어왔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내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틀이 있는 거를 이제 인정을 못했죠. 그러니까 아마 나쁜 이제 평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면 그 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게 기업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계속 회사에 있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첫 회사나 두 번째 회사 뭐 이렇게 다녔을 때는 그게 좋은 성과를 냈었던 거거든요. 다른 분들이 이제 봤을 때 중소기업에 일하던 사람들이 꽤나 공격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나 대기업 계신 분들이. 이제 그래서 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와서 이제 좀 잘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요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적응을 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제 뭐 엣지나 이런 것들을 이 틀 안에서 이제 활용하는 걸로 계속 이제 다니시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저는 이제 부족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뭐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꽤나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네. 그럼 다시 이건 다음에 합시다. 네.